반갑습니다. 지금 농어촌은 희망이죠. 아까 두 교수님 말씀드린 희망이고 하늘의 희망이지만 현실 지금으로서는 땅은 절망입니다. 아우성치고 있어요. 곡선에 올려놔요. 농어촌 지금 인구 500만 명입니다. 총 인구 20분의 1이죠. 농업 병역자 가진 분들, 즉 농업조합원들이 200에서 22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이 농사 짓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등록분들. 근데 대부분 고령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젊은 분들 귀농귀촌만 해요. 또 기여도 하고. 아까 좀 짧게 귀농귀촌한 분들 통계 나왔는데요. 역이농한 분들 몇 프로 줄 아세요? 그것도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퇴직하고 그 다음에 사업한 분들 정리하고 돈 가지고 농촌 와서 집 사고 땅 사고 농사 짓습니다. 몇 년. 그래서 잘 되면 좋아요. 안타깝게도 귀농해서 농사 지어서 몇 년 동안에 번전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배웁니다. 농사 짓는 분들 있지 않아요? 저도 지어봤어요. 농사 짓는 목사님들 계세요. 자비를 걸어 그냥 먹고 살아요. 근데 젊은이들은 교육해야 되지, 문화시험을 내야죠. 집을 얻는다 해도 리모델링도 해야 돼요. 그래서 수년 동안 농사 짓고 발버둥 치다 돌아간 분들이 민간단체에서 46%가 역이농, KBS 방송에다가 30%가 역이농, 도시로 다 쌓고 돌아갔어요. 우리나라에 귀농한 분이 가장 많은 것이 전라남도 구례입니다. 귀농한 분들이. 거기에도 상당 부분이 다시 빠져나가요. 지리산 밑에 거기 이제 그쪽으로 구례 산동지방 광임의 지역으로 꽤 이동한 분들이 많은데 저도 거기 가봤어요. 그러니까 농촌에 젊은이들 들어와서 안정되게 생활하고 농사 짓고 자녀들을 교육하고 해야만 농촌에 거주할 수 있고 그나마 또 꼭 신앙사를 분들 어린이들도 교회 나올 수 있고 교인들 들어갈 텐데 아직까지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 정부로 봐서는 지금으로서는 그런 가치는 전혀 없다. 더 힘들 수밖에 없다. 다음 3년 반 후에 어떤 정부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현 농업정책이 지금 제로 마이너스라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나마 농어촌에 귀농기여에서 견디는 사람은요. 잘해 나와 있잖아요. 견디는 분들은 고향 집 물려받고 부모님 집, 부모님 농반 물려받고 어촌에는 부모 배한채 물려받은 분은 견디고 농사짓고 바다니라고 살아요. 그분들은 기초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스마트팜이니 무슨 기계동학 수억 수십억 들어 벌려놓잖아요. 그 어떻게 할 거, 어떻게 할 거. 물론 된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벌써 이제 불과 한 5, 6년, 6년 됐겠네요. 우리 농촌교회 목회자 농목, 여러 가지 교단 농목들이 생각했던 것이 농민 기본소득을 좀 지원하자. 그랬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농업교육제가 좀 직부분이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농민들이 농사 짓는데 너무 힘들고 빚지니까 좀 지원하자고 농민 기본소득을 얘기를 좀 나왔었고 지금도 활동합니다만 현 정부 들어서 굉장히 나약해졌죠. 그리고 조금 같이 지내다가지도 함께 하다가 200만 농민들 매우 중요하고 정말 존경받는 분들이지만은 왜냐하면 농민들 가지고 농 다 안 되거든요. 일손이 없어요. 일손이. 외국인이든 아니면 그래서 이제는 농어촌 거주하는 분들이 500만 명 정도 되는데 농어촌에 거주한 자체만 해도 이것은 선별적이니 혹은 보편적 복지를 떠나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안정되게 농촌에서 좀
살 수 있을까? 도시로 다시 뭐 이농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거주하는 농민들이라든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럼 우리 교단에 농어촌 거주자들이 좀 일정 부분 생활비를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 벌써 3년 전에 저희 교단에서 처음으로 교단 중에서는 감리교회 개장단을 못했습니다. 저희 애장 통합 측에서 처음으로 농어촌 기본 소득 단체를 만들었고 그 단체를 총회 농어촌민들은 산하 단체로 등록을 했고 총회장이 와서 설교를 했어요. 총회장이 오셔서 밥도 사주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농어촌 현실을 안다는 것이고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활동을 했고 제가 이제 초대부터 지금까지 대표를 맡고 있고요. 수도권 동부지역, 서부지역, 중부지역의 각 번역별 연대를 만들었고 어떤 지역에는 노예까지 농어촌 기본소득을 주창하자고 연대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거죠. 실은 2년 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하고 윤석열 또 여러 단체 나왔는데 저희들이 여당 야당 대선 후보 참모들 농어촌 담당한 참모들이 제안을 했었어요. 같이 미팅을 하자. 같이 모여서 농어촌 기본소득 논의를 하자고 했었는데 민주당 농촌 담당 팀들이 와서 대전에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이재명 지금 대표 공약은 그때 정확히 입장 발표한 것이 그냥 그분이 되면 전 국민들에게 무조건 10만 원씩 준다. 그 다음에 농어민들에게 10만 원씩 준다. 농어민들에게는 20만 원씩 월 지원할 수 있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뭐 안 돼서 그렇지만. 그리고 2주 전에 대전신학대학에서 총회 농어촌부 정책협의회를 했는데 그때 한 180명이 오셨어요. 엄청 오셨거든요. 그때 제가 부탁을 해서 강사로 연천구, 경기도 연천구 청사면 청산교회 김덕훈 목사를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에 있을 때 준비했던 것을 이제 출발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도비 70%, 군비 30%에서 연천구 청사면 약 4,300명 전 주민들에게 거주자들에게 월 15만 원씩을 거기는 어촌이 없으니까 농촌 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부터. 그래서 청산 우리 교단 30대 후반 젊은 목사인데 저도 가봤어요. 금년 1월 2일 날 일부러 저희 집에 3시간 거리인데 영천 청산교회를 가봤는데 조그만한 몇 따위인데 거기는 뭐 다 군부대니까 교인이 10여 명이 안 돼요. 안 되고 목사님이 젊은 목사 얘들이 3명이에요. 중학교, 초등학교 중에 30대 32번 목사. 근데 그 목사님 가정이 5명이에요. 5명인데 목사님 가정은 매월 무조건 75만 원씩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1년이면 얼마입니까? 750 거의 900만 원, 800 얼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태어난 주민등록돼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다 월 15만 원씩 5년 동안 이제 1년 반, 2년 다 돼가지고 5년 동안 기본 지급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 처음으로 그러니까 선택해서 지원한 부분이기 때문에 5년 동안 지원해보고 평가해보고 늘려나간다라는 그런 이게 그 면사무소에 기본소득 담당 그 직원이 한 명이 도에서 파송된 직원이 배치되어 있어서 업무를 돕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연천 청사의 면이 지원 최종 뽑혔느냐 이제 들어보니까 3개 면을 이제 지원을 했을 거 아닙니까? 각 면, 군에서 몇 달마다 지원을 엄청 받았는데 그걸
이제 모범적이니까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리하고 정리해서 최종 2개가 남았는데 양평에 한 면하고 청산면 2군데가 나왔는데 제비뽑기에다 심지뽑기입니다. 심지뽑기에서 청산면이 그냥 당첨된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 모든 거주자에게 월 15만 원 지급하고, 근데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한 번 실시하는 건 거두어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한 번 국가에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한 번 시작한 건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 청산교회 김덕은 목사님이 2주 전에 대전에 와서 자기 그 현장 얘기를 이렇게 해주고 가셨었어요. 정말 자립하다 교회, 교인 10명 다니는 교회에 75만 원이 지급되고 교인들도 지급되고 하니까, 그리고 지역 화표를 주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도 같이 식사하러 왔는데 같은 연면하고 같이 나라에 돼 있으니까 식당들이 다다다다 붙어 있는데 식당 사이에도 한 집은 청산면, 한 집은 다른 면이에요. 그러니까 그 식당집은 손님들은 바글바글해요. 왜냐하면 이 3개월 안에 소진이 다 돼요. 3개월 넘어버리니까 빼가 버린대요. 그러니까 무조건 써야 돼요. 월 15만 원씩.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먹고 생필수는 물론 뭐 의료비 또 주유비 지역에 쓸 수 있는 거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15만 원이 얼마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활성화되고 인구가 꽤 늘어나요. 물론 인구가 다 들어온다고 다 지원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군인들은 지원하지 않고 또 거주하되 그거 받기 위해서 그 중등을 옮긴 분들 또 도시로 나가야 되는 분들이 지원하지 않더라고요. 다 조사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걸 하자는 거예요. 그냥 농사 지어가지고는 안 되고,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단이 3천 약 100여 개 교회인데요. 농어촌 교회가 통계상 제가 나름대로 이제 교단에 또 농 관련된 관심이 있고 오랫동안 일해 왔는데 3,100의 농어촌 교회인데요. 10년, 20년 가면요. 20년 이대한 상태로 가면요. 저는 20년 이내에 가면 3분의 1이 줄어들 겁니다. 80대, 90대가 돌아가시잖아요. 아무리 기도와 발버둥 쳐도 이대로 가면요. 늘어날 수가 없고. 몇 분 있는 교회, 우리 노예만 해도 제가 천안하던 노예만 해도 10명 이하 교회가 10개가 넘어요. 80, 90 노인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자동적으로 문 닫거나 아니면 총회차고 노예차고 해서 한두 명 있는 교회를 통폐합할 수밖에 없는 거라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이 자료집을 그냥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많은 자료들이 많은 PPT를 보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다 시간도 끝난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25분 제게 좋은 적인데. 그래서 어제 할 말씀 다 드렸고, 그러니까 그거예요. 제가 일부러 저희가 저희 교회 지금 28년째인데 가서부터 나름대로 흔히 요즘 말하는 마을 목회, 저희들 신학교 다니면서 가서부터 마을 목회를 했었어요. 저희 보면은요, 저희 지역 사회봉사회들을 몇 개를, 그러니까 도시 복지관님들보다 더 우리는 더 알지역에 내려왔습니다. 근데 저희는 안타깝게도 취재 같은 거 안 했어요. 방송계는 거부했어요. 꽤 활성화됐을 때. 자랑할 것도 없고. 물론 지금이야 마을 목회 활성화됐는데, 근데 왜 말씀드리냐면요. 그렇게 나름대로 발버둥 치고 수십 년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중에 뭐냐? 발전력이 뭐냐? 그나마 저희 교회는요, 면 소재가 있기 때문에 걱정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교인들은 뭐 100여 명 좀 안 되고, 예산은 뭐 충분히 먹고 저 은퇴한 7년 남았으니까 걱정 없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냥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단, 또 타 교단, 더나 한국 농어촌 현실을 보면요, 그냥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정말 편향에 살아보고 고민해봐라. 희망이 뭐가 보이느냐. 물론 하늘의 희망이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좀 더 좀 각성하고, 그리고 안 되기 때문에 그토록 평생 고생하다가 살았던 농민들, 그리고 도시로 다 빠져나가서 국위선양에 사람 역군들 했던 분들, 그 박정희 때부터 그 쌀가루 농산물이 떨어져야만이 도시 나간 근로자들 싸게 임금 줄 수 있기 때문에 저국가 정책했던 것들, 그 희생으로 이만큼 국가가 발전됐으면 이제 그 땀 흘렸던 분들, 어렵게 살았던 분들 국가에 책임져야 되잖아요. 조금 도와줘야 돼요. 그거 하자는 데도 지금 뭐 포퓰리즘이 뭐니 이재명이가 하였더니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요. 목사님도 이거 처음 만들 때요 다 웃었어요. 이거 시작할 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무슨 빨갱이들이냐 이따위 소리 하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말 하면 욕어도 못 씁니다. 실행을 못해도 마음을 거의 명분을 갖고 다 공감을 해요. 농어촌 어렵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농촌에서 다 빠져나간 분들이 고향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실제로 참여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이것도 풀어나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다음 정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그리고 내년 4월달에 총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당장 오늘 내일 되지는 않겠죠.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전라도에서 로군에서 최소한 기본소득 좀 지원하려고 했더니만 중앙에서, 국가에서 너희들 그거 하면 교육은 지원 안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오늘 아시다시피 인구수에 따라 국가에서 지방재정 지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이다 보니까 다 따라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추진을. 그리고 지자체 돈 없다 그러잖아요. 저희는 그 전문가를 모시고 다 들어봤으니까 강의를. 지자체 불용재산 말고도 재산들 다 있다. 엄살 떨잖아요. 중앙 돈 더 지원받고 하기 위해서 하는데 쓰고 나면 이익금도 있지만 불용자산도 있고 또 별도로.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은 몰라요. 재정은 4년 아니면 8년? 근데 거기에 있는 국장이나 재정국장이나 재정과장들, 재정직원들 너무나 잘해요. 얼마든지 지방의원들이나 지방에서 맘만 있으면요, 지역별로 한 몇 단위부터 지원한 건 그 30만 원씩, 월 30만 원씩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면 11조가 된답니다. 500만 명 잡고 큰 돈이죠. 그러나 맘만 먹으면 국가지방자치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제가 오래전에 스위스, 제가 20년 훨씬 넘은 전에 스위스 한 달 살고 갔는데, 그때부터 그 이전부터 했고요. 그런 나라는 중도 유럽하고 일본도 하고 있어요. 많이 이제 지원 방법론은 다르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하면서 시장 때 쓰는 것이 아니고요. 당연히 국가를 위해서 애쓴 우리 부모 세대분들, 그리고 또 귀농귀촌한 우리들의 형제들, 동생들, 정말 맘먹고 좋은 환경보다도 자연 속에서 농사 일구고 함께 유럽으로 살아가려는 분들은 좀 따뜻하게 맞아주는 분들, 최소한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안정돼 생활을 지원하자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일을 하는데 같이, 물론 홍보를 많이 됐습니다. 자립도. 그러나 여러분들 혹시 같이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멀지 않을 겁니다. 적게라도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정리드리면요, 이번에 처음으로 교단에서 농어촌 교회 발전위원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총회에서 특별위원회로 처음입니다. 총회에 우리 교단 농어촌부가 129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처음 사업이 우리 교단 3,100개 농어촌교회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3,100개 농어촌교회 정확한 데이터를 숫자, 재정, 자립 지원 모든 걸 데이터내가지고 그걸 과제와 전망, 중장기 발전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 저는 절대 살린다는 말을 못합니다. 우리가 무슨 살립니까?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좀 나아질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농이라고 하는 또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하면서 손발 맞춰가면서 그의 나라 의를 위해서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